우리 범죄 심리학 할 만한가요? 어렵죠? 자, 이 시간에는 절도와 범죄 심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절도에도 범죄 심리가 필요하겠죠?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범죄를 이용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인데 특히 우리 경찰에서도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의 프로파일링에 중점을 뒀다면 이 절도에는 지리 프로파일링 이용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지리학적인 프로파일링. 그러면 지리니까 지역과 연관되어 있겠구나. 그 지리를 이용한 프로파일링을 해서 범죄자를 잡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지, 일정한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수사로 따지면 지리감입니다. 지리감. 수사로 따지면 지리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범인의 주거지도 중요하고요. 또 범행지도 중요하겠죠. 이 관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하고 밝혀내는 그런 범죄 심리다. 자, 꾸준한 이걸 범행지를 모으고 범행지를 밝혀냄으로써 향후에 범죄자, 다른 사건이 났을 때 그 범인의 주거지를 추정하겠죠. 이 사건에 똑같은 사건을 연구해 보니까 범인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이다. 그거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출신자를 이 지역 출신자가 범인이겠다는 그런 가정도 가능하겠죠. 그거를 밝혀내는 게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즉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효과를 달성하는 거죠. 자, 한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연구해 봅시다. 또한 환경범죄학, 지리와 또 환경 나왔죠. 범죄와 또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며 그 범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이런 범죄와 범죄성과 피해자 간의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한 학문이다. 범죄와 피해자와 범죄성. 자, 바텀스와 윌레스는 1997년에 환경에 대한 범죄를 연구하면서 범죄, 범죄성, 피해자 이거를 어떻게 학문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환경을 통해서 범죄학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범죄와 범죄성과 피해자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 대한 범죄학을 이끌어낸다는 게 쉬울까요? 저는 되게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환경 범죄학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 그런 학문이었어요.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범죄의 공간적인 패턴. 지금 공간적 패턴이 우리가 핫스팟 아시죠? 핫스팟처럼 그 사건이 일어난 지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범죄를 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과 유사한 범죄가 모여 있잖아요. A 지역은 절도, B 지역은 강간,
시지역은 살인,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석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적인 패턴. 그리고 어떤 범죄자가 나왔다면 이 범죄자는 A 지역에서는 어떤 1km 반경에서는 뭘, 2km 반경에서는 뭘 하고 3km 반경에서는 뭘 하고, 이런 공간적인 패턴을 뽑아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잠재적 범죄자. 아직은 지금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공간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범죄자에 대한 인식, 장소, 이 지역은 절도건이 많았으니까 늘 야간 12시부터 3시까지 절도 예방에 신경을 써라. B 지역은 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대, 낮 3시에서 5시 강간 사건에 집중해라. C 지역은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원한 관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경찰을 배치해서 늘 경찰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라. 그죠? 그래서 지각과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또한 범죄자의 이동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유사한 범죄자의 어떤 성향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겠죠. 또한 목표물 선택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오겠죠. 범죄자들은 어떤 내용을 목표로,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한다. 그런 선택 여부. 마지막으로 범죄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범죄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의사를 가지고 갔느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간 건 아닌데 절도 목적으로 갔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리고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우연하게 본능적으로 물건을 훔치게 됐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분석하고 뽑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환경범죄학, 범죄와 범죄성과 그 범죄성은 어떤 성향을, 어떤 성질의 범죄 성질을 띠고 있느냐. 또 피해자는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또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또 지리감, 여러 가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구별하겠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냐 등에서 이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나타내는 바텀과 윌레스, 이런 그 학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죠. 자, 지리적 프로파일링.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번 볼까요? 환경범죄학을 이론적 논거로 삼고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도 역시 환경범죄학을 무시하고는 해결이 안 된다. 환경범죄학에 볼까요? 피해자, 범죄성. 그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왜 어떤 성격으로 피해를 당했나, 이런 부분을 현장을 분석하고 사진을 찍고 하다 보면 어떤 지리적인 이동거리, 이거는 무슨 범죄다. 그죠? 이 무슨 범죄에 어떤 범죄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누구다 하다 보면 이 지리적 프로파일이 나오겠죠. 그죠? 또 가장 있을 만한 범죄자의 거주지, 일하는 장소를 예측까지 하는 거죠. 자, 과거에 갑자기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절도건은 아니지만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범죄자에 대해서 쭉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용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 이 범죄는 주변에 불량 청소년 짓이다. 아마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늘
이 빌라 주변에 모여있는 아이들 같다. 그런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모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CCTV를 분석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큰 도움이 됩니다. 2000년대에 로스모가 주장했던 거죠. 자, 일상활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평범한 이동과 활동, 범죄자와 피해자. 그러면 피해자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 잠재적인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잠재적인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그 활동, 이동, 범죄 발생에 어떤 역할이냐? 범죄 발생에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그 학문적으로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제가 봐도, 그죠?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잠재적인 범죄자가 있는데 나오지 않고 피해자의 평범한 이동과 활동을 근거로 이 범죄자와 잠재적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헤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낸다. 쉬운 일 아니겠죠. 코엔과 펠서는 1979년에 이런 이제 일상활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요. 주로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관점을 세 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첫째로는 적당한 목표물이 있어야 된다. 목표물이 다 있는 거죠. 돈 있는 자, 아니면 여자, 뭐 약한 자, 그죠? 목표물.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기화, 즉 절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리고 누가 아무도 없을 때 완벽 범죄를 꿈꾸는 거죠.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감시자가 없을 때 이런 범죄가 나오더라. 특히 피해자와 범죄자 역할을 보니까 그 범죄자는 잠재적입니다. 누구나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감시자가 없을 때, 그리고 목표물로 설정할 만한 분명한 목표물이 있을 때, 절도범은 이미 마음에 품고 동기화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될 겁니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상 활동적 관점. 자, 일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죠.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가 집에서보다는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죠?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아주 증가하고 있죠.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맞벌이 부부가 많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집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낮에도 이렇게 방문하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맞벌이겠죠. 지금 사회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힘들잖아요. 또 맞벌이를 강요하고 있고. 자, 그러면 낮에 집도 텅 비어 있어요. 다 밖으로 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절도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는 거겠죠. 자, 절도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들. 최근에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소형 가전제품, 또 전자제품, 고가의 전자제품이 많잖아요. 가볍고 작고 고가이고, 그죠? 또한 집에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최근에는 핸드폰이 비싸잖아요. 핸드폰을 훔쳐가는 절도범들이 꽤 많아요. 칩을 버리고 팔아 넘기는 거죠. 그래서 휴대가 간편한 이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일상활동적 관점에서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합리적인 선택 이론, 합리적인 선택을 해라. 즉, 행위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한 지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범죄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1986년 클라크와 코미시가 이 합리적인 선택 이론을 했는데요. 특히 범죄를 선택할 때 우리가 범죄 행동에 대한 선택은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절도할 거냐? 어떤 목표물을 대상으로 절도할 거냐? 그러면 그 집에 내가 창문을 뚫고 들어갈 거냐? 열쇠로 열고 들어갈 거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고 뭐를 훔쳐 나올 거냐? 목표물이 뭐냐? 이게 순서 표현하기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이 연관돼서 판단이 되겠죠. 내가 저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야지. 가서 장롱하고 서랍을 보고 핸드폰이라든지 금부치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목표물을 한 번 더 확인하겠죠. 예상치 못한 고가의 미술품이 있었다. 그러면 고가의 미술품을 또 가지고 나오겠죠. 자, 범죄 행동할 때 이런 선택적인 부분인데 범죄에서 얻어진 이익 커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여기를 범죄를 저지를 때는 위험을 감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커야 된다. 그렇다면 체포의 위험성이라든지 형벌에 중요한 거 안다. 하지만 내가 몇 년을 살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처벌받는 양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큰다면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죄 이익이 커야 된다. 범죄 이익이 크면 한탕 주겠죠. 한탕 크게 범죄를 저지르고 잠깐 처벌받겠다. 체포 시의 위험성과 형벌의 중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중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이익이 크다면 나는 범죄를 택하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범죄 행동의 선택. 자, 절도와 범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최근에 미국 선진국에서 범죄를 이해하는데 심리학적 프로파일링과 더불어 사용하는 방법. 답 나왔죠? 가.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지 간의 일정한 방법을 파악할 수 없다. 없다? 자, 라. 범행지 간의 일정한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답은 이미 나왔죠? 자,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최근 미국 선진국에서 범죄를 이해하는데 심리학적 프로파일링과 더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지 간에 일정한 관계를 파악하여 범인의 주거지 추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환경범죄학 세 가지 요소 강조 많이 했죠. 가, 범죄, 범죄행동 가해자. 나, 범죄, 범죄환경 피해자. 다, 범죄, 범죄성 피해자. 라, 범죄, 범죄인식 피해자. 가해자. 정답 나왔죠? 자, 답은 범죄와 범죄성 피해자입니다. 환경범죄학이라는 건 범죄와 범죄성
피해자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범죄의 공간적인 패턴과 잠재적 범죄자의 장소에 대한 지각과 인식, 범죄자의 이동 패턴, 목표물의 선택과 범죄 행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학문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일상활동이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동이론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인지적 지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 적당한 목표물이 있어야 한다. 다,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 동기화된 범죄가 있어야 된다. 라,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감시자의 부재가 있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감시자의 부재, 동기화된 범죄, 적당한 목표물, 인지적 지도 영향. 자, 정답 나와있죠? 가번이죠. 자, 적당한 목표물이 있어야 되고요. 감시자가 부재가 있어야 되고요. 동기화된 범죄가 있어야 되겠죠. 가번은 하지만 인지적인 지도와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내용이죠. 일상활동 이론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요약 한번 해볼까요? 절도와 범죄 심리. 미국의 선진국에서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 환경범죄학은 범죄성, 피해자, 상호 관련성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환경범죄학 이론적 논거를 삼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가장 있을 법한 범죄자의 거주지 또는 일하는 장소를 예측하는 수사기법의 일종이다. 코엔과 펠서는 일상활동적 관점을 얘기했는데요. 범죄자와 피해자의 평범한 이동과 활동이 범죄 발생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엔과 펠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목표물, 동기화된 범죄자, 감시자의 부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코미시와 클라크는 행위자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한 지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범죄를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범죄의 선택은 범죄 행동의 선택, 최종의 선택, 목표물의 선택이 거의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는 뭐 한꺼번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 행동의 선택, 최종의 선택, 목표물의 선택, 이런 관계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